레오 14세 교황이 휴가 중 기후위기 대응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회심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위치한 그랜드 래피즈 교구가 심각한 사제 부족 문제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교구가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일 미사 참석을 꺼리는 신자들을 위해 미사 의무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휴가 중 기후위기 대응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회심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로마 남동쪽 카스텔 간돌포 교황 별장의 정원에서 창조질서 보호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며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의 긴급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미사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오르간 대신 정원의 새소리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바티칸 관계자들과 생태교육 프로젝트 라우다토 시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자연재해는 인간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각자가 정말 회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질서 보호 미사는 올해 6월 로마 미사경본에 새롭게 추가된 양식으로 하느님의 창조물을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또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전쟁이 이어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후위기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파괴적인 권력 앞에서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 카스텔 간돌포 교황 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단독 면담 형식으로 접견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인 상황과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양측의 대화가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기도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전쟁 중 포로 석방과 가족과 생리별한 어린이들의 귀환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바티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대표단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위한 중재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면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어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황님의 환대와 이번 만남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 중 러시아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황님과 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고 우리는 반드시 이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위치한 그랜드 래피즈 교구가 심각한 사제 부족 문제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교구 측은 최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기 3호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직면한 사제 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존 워코비악 주교는 지난해 전 교구민에게 성소를 위한 기도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며 그간 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제 서품만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교구에 따르면 2024년에는 단 한 명의 사제가 서품을 받았고 2025년에는 7명의 본당 신부가 은퇴하거나 교구 외로 전출되었으며 추가적인 사제 서품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본당 신부들이 동시에 두세 개의 본당을 맡아 사목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교는 헌신적으로 사목에 임하고 있는 신부들에게 감사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목 계획은 교구가 지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편 작업입니다. 그랜드 래피즈 교구는 11개 카운티에 걸쳐 79개 본당과 31개의 가톨릭 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재편 계획에 따르면 총 21개 본당이 통합되어 새로운 본당이 구성되고
14개 본당은 연합체 형태로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연합체 본당은 건물과 재정은 유지하되 사목 활동과 자원을 공동 운영하게 됩니다. 주교는 이러한 변화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장과 활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당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구조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6월 29일 발표와 함께 일부 본당 통합이 시작되었으며 나머지 통합 및 연합체 운영은 본당 신부의 임기 종료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구는 이번 사목 계획의 실행을 위해 콜린 머롤 몬시뉴를 총대리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 질랜드와 허드슨빌 사이의 지역에는 새로운 본당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노빈슨과 웨스트 올리브 지역에도 기존 교구 소유 부지에 새로운 본당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주교는 끝으로 이제는 행정 업무를 조정하여 본당이 복음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전례와 참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교구가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일 미사 참석을 꺼리는 신자들을 위해 미사 의무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샌버나디노 교구의 알베르토 로하스 주교는 체포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신자들은 당분간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참석 의무에서 면제되며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및 교회와의 영적 친교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일부 신자들이 미사 참석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구 대변인 존 앤드류스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 스페인어 미사의 참석률은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은 실제 교회 부지 내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하이랜드의 세인트 아델레이드 성당 인근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일하던 몇 명의 남성이 교회 주차장까지 쫓겨와 체포됐고 몽클레어의 루르드의 성모 성당에서는 조경 작업 중이던 한 남성이 체포되어 텍사스의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그 본당의 오랜 신자로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로하스 주교는 이민 공동체가 느끼는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이며 교회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법은 주교가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고려해 미사 의무 면제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교는 신자들이 이런 위험만 없다면 분명히 성당에 나왔을 것이며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교군의 모든 사제가 영향을 받는 신자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과 성사 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하스 주교는 발표문에서 이러한 결정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영적 복지를 돌보려는 교회의 사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교구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일 미사 의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토안보부는 교회를 민감한 장소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이후 3월에는 27개 종교단체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교회 내 단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단체들의 법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